이봐요. 지금 장난해요? 어디서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호텔에 와요?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정문앞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헬멧을 벗는 남자를 보며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급 떨어지게 정말 민망하네요. 박서연 53세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였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와 팔찌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녀의 남편 김태준도 옆에서 코웃음을 쳤다. 여보, 저 낡은 오토바이 좀 봐.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우리 딸 신랑감 아버지라니. 헬멧을 벗은 남자는 강철민 56세 낡은 배달복 차림에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배달 가방이 등에 매달려 있었다. 상견례장에서의 충격. 죄송합니다. 배달하다가 오느라 좀 늦었네요. 철민이 배달 가방을 내려놓으며 사과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 냄새. 치킨 기름 냄새 나는데요. 호텔 로비를 지나 예약된 VIP룸으로 들어가는 동안 다른 투숙객들이 철민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배달복 차림의 남자가 최고급 호텔에 들어서는 모습이 낯설었던 것이다. 룸에 들어서자 박서연과 김태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싸늘했다. 앉으세요. 강철민 씨. 박서연이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다. 철민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김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요. 혹시 손은 씻고 오셨어요? 배달하다 오셨다며? 아, 네, 씻고 왔습니다. 철민이 멈칫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김태준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좀 화장실 가서 한 번 더 씻고 오시죠.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철민의 턱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박서연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이거 심각한데? 배달 일하는 사람이라니. 우리 수진이가 시집가서 고생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아들놈은 뭐 하길래 아버지가 배달 일을 하는 거야? 아들의 등장. 그때 룸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왔다. 27세의 민준은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서연이 민준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앉으세요. 근데 민준 씨, 아버지가 배달 일하신다는 건 들었는데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 혼자 민준 씨 키우셨나 보네요. 배달 일로.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네, 아버지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화장실에서 철민이 나왔다. 손을 씻었지만 배달복의 기름때는 여전했다. 철민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박서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만요. 식사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요. 500만 원과 모욕. 박서연이 명품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현금 다발이 봉투 밖으로 비쳐 보였다. 이거요. 500만 원 들어있어요. 탁. 봉투가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철민과 민준 쪽으로 미끄러져 왔다. 이걸로 위로 삼으시고요. 우리 딸이랑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딱 봐도 알잖아요. 배달 일하시는 분. 아들이랑 우리 딸이 결혼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돼요? 김태준도 거들었다. 우리 딸은 서울대 나왔어요. 지금 대기업 다니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배달 일하신다? 친척들 모임에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철민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녹음 중임을 알렸다. 그럼 파혼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철민이 조용히 물었다.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반대였어요. 우리 딸이 민준 씨 좋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기는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민준이 벌떡 일어섰지만 박서연은 손을 내저었다. 민준 씨도 우리 딸 생각하면 이해하셔야죠. 배달일 하시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아버지의 분노. 철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직업이 배달 일이라서 제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요. 박서연이 턱을 치켜들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배달 일해요? 그것도 50대 중반에. 젊을 때 뭐 했길래 이 나이에 배달 일을 하는 거예요? 철민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제 아들 민준이는 성실합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졸업했고 지금은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김태준이 비웃었다. 그거 돈이나 돼요? 우리 딸은 대기업에서 연봉 7천 받는데 스타트업이라니. 백수나 다름없잖아요. 아버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민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좋습니다. 파혼하시죠, 아버지. 민준이 놀라 소리쳤다 하지만 철민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사람을 돈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분들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네요. 박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잘났다는 거예요? 잘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철민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쨍그랑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차로 사람을 나누고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들 같은 속물들한테 제 아들 못 줍니다. 복도에서의 추가 모욕. 철민이 민준의 손을 잡고 룸을 나섰다 하지만 박서연이 뒤를 쫓아왔다.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박서연이 철민의 배달복 뒷깃을 잡아챘다. 철민의 몸이 뒤로 확 젖혀졌다.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복도 천장에 CCTV가 이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다.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여보. 여보. 김태준이 허겁지겁 나와서 박서연을 말렸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이 사기꾼 같은 놈. 우리 딸 유혹해서 결혼하려고 했지. 돈 노린 거지. 철민이 박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민준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박서연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네 같은 거지는 이 세상에서 못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철민과 민준이 나란히 섰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잘못 만났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민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로비로 나왔다. 주차장에서 호텔 주차장. 철민의 낡은 배달 오토바이가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철민이 헬멧을 집어들며 말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야. 오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철민이 헬멧을 쓰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민준이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덜컥거리며 깨어났다. 내일부터 바쁠 거다. 아버지가 할 일이 많아. 오토바이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에 비친 호텔이 점점 멀어졌다. 철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의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박서연과 김태준의 모든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낡은 원룸. 민준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김수진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이었다. 민준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응,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이해해. 민준아, 나는 내 아버지 직업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는 너를 사랑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다른 곳.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 거대한 사무실의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철민이 배달복을 벗고 고급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책상 위에는 성원그룹 회장 강철민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상견례는 어떠셨습니까?
철민이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예상대로였네. 사람들은 역시 겉모습만 보더군.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과 김태준 부부 그리고 그들의 회사 세진건설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 거래처, 대출 내역, 협력업체 리스트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물러가려다 다시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 민준 도련님께는 언제 사실을 말씀하실 겁니까? 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은 아니야. 민준이가 스스로 이겨내는 걸 봐야 해. 그래야 진짜 강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도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지. 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박서연, 김태준 그들이 제일 아끼는 그것부터 무너뜨릴 거야. 천천히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세진건설 사무실. 박서연이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한국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회사 신용등급이 하락했답니다. 뭐? 박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거래처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박서연이 황급히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철민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견례 다음 날 오후 2시. 세진건설 회의실. 박서연과 김태준 그리고 재무팀장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루 만에 신용등급이 2단계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박서연이 책상을 탁 쳤다. 재무팀장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사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뭐?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15년 동안 성실하게 이자 갚아왔잖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내부 방침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재무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데요. 우리 주요 협력사 5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5곳이나. 박서연이 서류를 낚아챘다. 협력사 명단을 보던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회사들 전부 우리 주력 사업의 필수적인 업체들이잖아. 네. 철근 납품사, 레미콘 업체, 전기 설비 업체. 이 업체들 없이는 현장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협력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김태준인데요. 계약 해지가 무슨...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저희 본사 결정이라서요. 더 이상 세진건설과는 거래할 수 없답니다. 본사 결정? 본사가 갑자기 왜?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김태준이 다른 협력사에 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두 같은 대답. 본사 결정,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 같은 시각, 성원그룹 회장실. 강철민이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세진건설의 실시간 현황이 떠 있었다. 신용등급 BC 2단계 하락. 은행 대출 만기 3개월 후. 협력사 이탈 5개사. 진행 중 프로젝트 3건 전부 중단 위기. 비서실장 최동욱이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진건설의 주요 협력사 5곳 모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협력사들 본사는 전부 우리 성원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쪽은 한국은행 부총재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세진건설의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철민이 의자를 돌려 서울 전경을 바라봤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라면 세진건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3건 전부 중단시켜. 최동욱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송파 아파트 신축, 그리고 인천 물류센터 건설. 이 3건 맞습니까? 그래. 특히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그게 세진건설의 핵심 사업이지? 네.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철민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거기서부터 무너뜨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붙들고 있었다. 스타트업 테크노바의 대표인 민주는 새로운 앱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수진이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래?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셔. 지금 엄마가 옆에서 듣고 계셔.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장 끊어. 그 거지 자식이랑 연락하지 마. 민준아, 미안해. 나 엄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수진아, 행복해. 안녕. 뚝. 전화가 끊어졌다. 민준이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직원 하나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투자자 미팅 시간인데요. 아, 미안. 지금 갈게. 민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서연과 김태준의 집. 여보, 오늘 수진이한테 그 거지 자식이랑 헤어지라고 했어. 박서연이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김태준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잘했어. 그런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만 손해야. 그치? 근데 이상한 건 오늘 회사 일이야. 갑자기 협력사들이 다 끊어지고. 그건 일시적인 거야. 우리 회사 15년 동안 성실하게 해왔잖아. 곧 해결될 거야.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겠지. 근데 그 배달 아저씨 생각하면 웃겨. 물잔 던지고 나갈 때 표정 봤어? 완전 찌질이 같더라. 하, 맞아. 제 아들 못 줍니다 그러면서. 웃기지도 않아. 두 사람은 웃으며 와인을 마셨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웃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힘이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세진건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 사장님,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영업팀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박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왜? 구청에서 갑자기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공사 시작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됐답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대요. 김태준이 끼어들었다. 환경영향평가. 그거 작년에 다 통과했잖아.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구청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고. 박서연이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세진건설 박서연인데요. 강남 재개발 건으로. 아,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 과장님이 담당자시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환경부 장관까지 올라간 사안입니다. 환경부 장관.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보호구역과 너무 가깝다고 판단됐습니다. 최소 6개월은 재평가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박서연이 주저앉았다. 6개월. 6개월이나 중단되면 우리 회사 망해. 성원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한재석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세진건설의 송파 아파트 신축 프로젝트 자금줄을 차단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공사들에게 압력을 넣으세요. 세진건설에 자재를 공급하지 말라고. 팀원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실장님, 세진건설이 우리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한재석이 차갑게 웃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회장님 명령이면 충분해. 알겠습니다. 이틀 후, 세진건설의 송파 아파트 프로젝트 현장. 인부들이 멍하니 서 있었다. 현장 소장이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뭐? 레미콘 업체한테 연락 안 했어?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철근 업체, 시멘트 업체 전부 똑같은 대답입니다. 세진건설과는 거래 못한다고. 도대체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본사 방침이라고만.
박서연이 휴대폰을 내동댕이 쳤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날 밤 박서연과 김태준이 마주 앉았다. 여보, 이거 이상해. 너무 동시다발적이잖아.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협력사 이탈, 은행 대출 거부, 건축 허가 취소, 자재 공급 중단. 이게 다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김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우연치고는 너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두 사람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박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배달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상견례에 왔던 그 남자. 강철민. 설마. 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배달 일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하지만 박서연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져갔다. 한편 강민준의 스타트업도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표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갑자기 파기라니. 직원 하나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에요.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김수진과 헤어진 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투자자 철회, 직원 이탈, 개발 중이던 앱의 버그. 대표님, 다른 회사에서 제의가 와서요. 또 한 명의 직원이 사표를 내밀었다. 그래, 알았어. 가봐. 민준이 사표를 받았다. 5명이던 직원이 이제 2명만 남았다.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저 밑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오늘도 배달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일주일 후, 세진건설 사무실. 박서연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재무팀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사장님, 이번 달 직원 월급을 못 줄 것 같습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프로젝트는 다 중단됐고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박서연의 손이 떨렸다. 직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팀장이 회의실로 향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번 달 월급은. 또요? 지난달에도 밀렸는데.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몇몇은 이미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서연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그날 밤 박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였다. 김태준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회사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박서연이 주저앉으며 울었다. 15년 동안 일궈온 회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김태준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여보, 혹시 그 배달 아저씨?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배달 일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릴 힘이 어디 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성원그룹 회장실. 철민이 최동욱에게 지시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라면? 박서연의 개인 자산. 그녀가 제일 아끼는 것부터 건드려. 최동욱이 태블릿을 확인했다. 박서연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외제차 3대, 그리고 명품 컬렉션. 전부 압류 수순 밟아. 합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김수진. 박서연의 딸 말이야. 도련님의 전 애인이죠. 그 애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지? 대한전자입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전자 회장하고 내가 친구지. 전화 한 통하면 되겠군. 최동욱이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김수진 양을 해고시키시려고요? 아니. 철민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해고는 안 해. 대신 그 애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게 해줄 거야. 승진도 막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하고. 그럼 김수진 양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드시겠다는. 정확해.
박서연이 제일 아끼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딸이야. 그 딸이 무너지는 걸 보면 박서연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철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들을 거지 취급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날 밤 민준이 아버지의 원룸을 찾아왔다. 철민이 배달복을 벗고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회사 접을까 봐요. 철민의 손이 멈췄다. 왜? 투자자도 다 떠나고 직원들도 다 나가고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수진이도 저를 떠났어요. 철민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네.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 여자가 떠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그건 진짜 끝이야. 민준이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버지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배달 일하시면서. 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너 때문에 버텼어. 내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어. 아빠. 민준아, 너도 이겨내. 지금은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면 넌 더 강해질 거야. 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알겠어요,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철민이 민준을 꼭 안았다.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민준이 떠난 후 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조금만 더 버텨라, 민준아. 아버지가 곧 모든 걸 끝낼 테니까. 이튿날, 박서연이 평소 자주 가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웨이터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저기, 사장님 죄송하지만. 왜? 예약했는데. 그게, 사장님 신용카드가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박서연이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냈다. 이거 블랙카드야. 한도가 1억인데 정지될 리가 없어. 저희도 확인했는데. 웨이터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다. 박서연이 카드를 긁었다. 삐삐삐. 승인 거부. 말도 안 돼. 박서연이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사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돈을 쓴 줄 알아? 박서연이 휴대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내 카드가 왜 안 돼? 고객님, 신용등급 하락으로 카드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네. 회사 부도 위험으로 인해 개인 신용도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회사 망한대. 신용불량자 아니야? 여기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왜 와? 박서연이 황급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박서연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대한전자 본사 마케팅 3팀. 김수진이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그녀를 불렀다. 김수진 대리, 잠깐 와봐요. 네, 팀장님. 수진이 팀장 자리로 갔다.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세요. 네. 왜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위에서 결정됐어요. 대신 박민지 대리가 맡게 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팀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기획안도 다 작성했고. 수진 대리,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된 거니까.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는 뭘 하라는 겁니까? 당분간 자료 정리나 하세요. 자료 정리. 신입사원도 아니고 입사 5년차 대리가 할 일이 아니었다. 수진이 자리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수진이 프로젝트에서 빠졌대. 왜? 실수라도 했어? 아니, 그냥 위에서 결정됐다던데. 이상하네. 수진이가 제일 잘하는데. 수진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다. 제목 승진 대상자 명단 공지. 수진이 파일을 열었다. 명단을 쭉 훑어봤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말도 안 돼. 작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팀장도 승진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런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 수진이 황급히 팀장에게 달려갔다. 팀장님,
승진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데요. 아, 그게. 팀장이 말을 얼버무렸다. 수진 대리, 이번에는 안 됐어요. 왜요? 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았잖아요. 인사팀에서 결정한 거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인사팀으로 향했다. 인사팀장이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김수진 대리님, 이번 승진은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인사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온 지시라고만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진건설 사무실. 박서연의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은행 대출 상환 독촉, 자재 대금 미납 독촉, 직원 임금 체불 고소장, 세무서 세금 체납 통지. 이럴 수가. 박서연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 무슨 일인데?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빠지고 승진도 누락되고 다들 나한테 이상하게 대해. 박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아. 엄마 혹시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 있어? 회사 사람들이 자꾸 우리 회사 얘기하던데.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박서연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정말이야?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박서연이 주저앉았다. 이제 딸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성원그룹 회장실. 강철민이 최동욱에게 지시했다. 마지막 단계야. 드디어입니까? 세진건설 부도 처리 시작해. 그리고 박서연 명의 자산 전부 압류. 최동욱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3대, 명품 컬렉션. 전부 압류 수순 밟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철민이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상견례 때 녹음한 파일이야. 박서연과 김태준이 한 말들이 전부 들어있어. 이걸로 뭘 하시려고? 철민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언론에 흘려.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최동욱이 USB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 연락해. 내일 저녁에 성원그룹으로 오라고. 드디어 도련님께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때가 됐어. 언론 보도.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떴다. 배달 일하는 사람은 거지 발언한 건설사 대표 알고 보니 비리투성이. 최근 한 건설사 대표 부부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아버지를 직업으로 차별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전부 공개됐다. 배달 일하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체면이 말이 안 된다. 거지 같은 놈. 500만 원 받고 꺼져라. 댓글이 폭발했다. 와, 이런 인간들이 진짜 있구나. 직업 차별 괘씸하네. 배달 일이 뭐가 문제야? 떳떳한 직업인데. 이런 사람들은 망해야 마땅해. 1시간 만에 기사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다. 박서연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다가 비명을 질렀다. 아,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모든 뉴스에 자신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다. 회사 앞 시위. 오후 2시. 세진건설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직업차별 OUT. 인간성 파탄 회사 폐업하라. 배달 라이더는 거지가 아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다. 배달 라이더 노조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떳떳하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박서연 대표는 사과하십시오.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마이크가 사무실을 향했다. 박서연이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내다봤다. 이럴 수가. 김태준이 옆에서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서연이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그 배달 아저씨 때문이야. 분명 그놈이 녹음한 거야.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잖아. 김태준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회사는 이미 망했어.
은행에서 압류 나오고 직원들은 다 나가고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다음날 오전 박서연의 집 앞에 법원 집행관이 나타났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 주택에 대한 압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뭐라고요? 은행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담보물 압류입니다. 30일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30일? 우리가 15년 동안 산 집인데. 죄송합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집행관이 집안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 박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다른 집행관들이 외제차 3대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이 차량들도 전부 압류입니다. 아니, 이건 제 차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요. 김태준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채무관계로 묶여 있어서 부인명의 자산도 압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집, 차, 명품, 회사. 1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대한전자 옥상. 김수진이 난간에 기대어서 있었다.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들. 그 녹음 파일. 이럴 수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다. 김수진 대리 엄마가 그 직업 차별 발언한 사람이래. 헐, 진짜?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빠진 거야? 회사에서 찍힌 거지, 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아무도 수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다. 커피를 타러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엄마의 저 딸이네. 사과 한마디도 없더라. 수진이 휴대폰으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수진이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아버지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민준아, 내일 저녁 7시에 강남구 테헤란로 성원그룹 본사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성원그룹? 왜? 민준이 의아해하며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면 알게 될 거다. 다음날 저녁 7시. 민준이 성원그룹 본사 앞에 섰다. 초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관이 서울 야경을 반사하고 있었다. 여기가 성원그룹. 민준이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강민주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 민준이 따라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다. 끝에 큰 문이 보였다. 문 위에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안내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강민주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사무실. 한쪽 벽면은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책상 뒤에 앉은 사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의자를 돌려 민준을 마주봤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아, 아버지. 강철민이 미소 지었다. 민준아, 앉아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민이 책상 위에 명패를 민준에게 보여줬다. 성원그룹 회장 강철민. 나는 배달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성원그룹의 회장이지. 그럼 그동안 배달 일은 연기였어. 널 시험하기 위해서. 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험? 저를요?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민준아, 너는 언젠가 이 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 뭔데요? 진짜 역경을 이겨내는 법. 철민이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봤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줬지. 하지만 진짜 고난은 겪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했어. 배달 일을 하는 척하며 상견례에 갔지.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그럼 박서연 씨네 가족이 저희한테 한 말들. 그것도 계획이었어요? 아니, 그건 진짜야. 그 사람들의 진짜 본성이지. 철민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민준아,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
박서연 부부는 우리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거지 취급했어. 그럼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한 거야. 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철민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아들을 거지라고 부른 대가야.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회사를 망하게 하고 집까지 압류하고. 민준아.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하지만 박서연 부부는 15년 동안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어. 하청업체 대금 안 주고 직원들 월급 체불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철민이 서류를 펼쳤다. 여기 봐. 세진건설의 비리 내역이야. 탈세, 횡령, 뇌물. 전부 다 있어.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 나는 그냥 그들의 가면을 벗긴 거야.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낸 거지.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수진이는요? 수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철민의 표정이 굳었다. 김수진도 같아. 부모를 닮았어. 아니에요. 수진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애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지? 엄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 민준이 말문이 막혔다. 진짜 널 사랑했다면 부모를 설득했어야지. 근데 그 애는 부모 편을 들었어. 그게 그 애의 선택이야.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끝난 건가요? 민준이 물었다. 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나 남았어. 뭔데요? 직접 만나는 거. 다음 날 아침, 박서연과 김태준에게 편지 하나가 배달됐다. 발신인 성원그룹 회장 강철민. 내용 내일 오후 2시 성원그룹 본사로 오십시오. 당신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박서연이 편지를 읽고 눈을 크게 떴다. 성원그룹? 강철민? 김태준이 옆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강철민.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박서연이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성원그룹 강철민. 검색 결과가 나왔다. 성원그룹 회장 강철민. 자산 15조 원의 재벌. 한국 10대 그룹 중 하나. 그리고 사진. 정장을 입은 강철민의 사진이 나왔다. 박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사람. 왜 그래? 이 사람. 상견례 때 배달복 입고 온 그 사람이야. 뭐? 김태준이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분명했다. 배달복을 입고 초라하게 왔던 그 남자. 강철민. 말도 안 돼. 박서연이 주저앉았다. 우리가 재벌을 거지라고 부른 거야? 김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이 전부 그 사람이 한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눈앞이 캄캄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박서연과 김태준이 성원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초라한 옷차림. 더 이상 명품 핸드백도 금목걸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압류당했으니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 직원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줬다.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박서연이 멈췄다. 여보, 우리 그냥 갈까? 어디로? 우리한테 갈 곳이 어디 있어? 김태준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다. 강철민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최고급 시계를 찬 모습. 배달복을 입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다. 앉으십시오. 철민이 소파를 가리켰다. 박서연과 김태준이 떨리는 몸으로 소파에 앉았다. 회장님.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민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배달 일하신다고 무시했습니다.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철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서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딸은 잘못이 없습니다. 딸? 철민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딸도 똑같더군요.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부모 말에 따라 헤어졌잖아요. 그건 사람은 위기일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신네 가족은 전부 똑같아요. 철민이 서류를 펼쳤다. 여기 보세요. 당신들 회사의 비리 내역입니다. 이걸 검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박서영과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철민이 돌아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제 아들이 당신들을 용서하라고 하더군요.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가요? 네. 민준이가 김수진을 아직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철민이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던졌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박서연과 김태준 앞에 서류가 떨어졌다. 강철민이 차갑게 말했다. 3가지 조건입니다. 박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째, 박서연과 김태준은 세진건설의 모든 비리에 대해 검찰에 자수합니다. 자수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면 저희는 감옥에 원래 가야 할 곳이지 않습니까? 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둘째, 박서연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직업차별 발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공개 사과. 박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셋째, 철민이 돌아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김수진이 제 아들 민준에게 직접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민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네. 박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너무합니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앉으십시오. 철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서연이 다시 주저앉았다. 당신 딸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 말에 따라 쉽게 헤어졌죠. 그게 김수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철민이 서류를 가리켰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저는 검찰에 제출할 증거 중 일부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겁니다. 일부만요? 네. 당신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전부 빼줄 수는 없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틀 안에 결정하십시오. 안 그러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의 임시 거처.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은 이제 월세 원룸에 살고 있었다. 여보 어떡하지? 박서연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싸맸다. 우리가 자수하면 최소 3년은 감옥에 가야 해. 김태준이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3년이면 다행이지. 강철민이 증거 다 내면 10년도 넘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은요? 수진이한테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각서 쓰라고.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김태준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사람을 제대로 봤어야 했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따라한 거잖아. 뭐? 당신이 먼저 거지라고 불렀잖아.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지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박서연이 딸에게 다가갔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박서연이 성원그룹에서 받은 조건들을 설명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민준 오빠한테 사과하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대. 싫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왜? 수진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엄마, 제가 왜 민준 오빠한테 사과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민준이를 버렸잖아. 엄마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민준 오빠 아버지를 거지라고 부르고 파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보고 사과하라고요? 수진아, 전 안 해요. 차라리 엄마 아빠가 감옥 가는 게 나아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박서연이 주저앉아 울었다. 같은 시각 성원그룹 회장실. 민준이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수진이한테 각서를 쓰라니. 철민이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아직도 그 애를 사랑하니?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 부모 말 한마디에 너를 버렸잖아. 그래도 수진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와 애인 사이에서. 민준아. 철민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성원그룹을 이어받으려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해. 김수진은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5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 김수진 같은 사람은 위기 때 도망가는 타입이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제가 수진이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건 다른 거야. 철민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번 일로 너도 배웠을 거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들 때 드러난다는 걸. 3일 후 기자회견장. 박서연이 단상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초라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세진건설 대표 박서연입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지난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상대방을 직업으로 차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배달 일하는 사람은 거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는 명백한 직업 차별이며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박서연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배달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여러분은 떳떳한 노동자이십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다. 사과만 하면 끝입니까? 당신은 15년 동안 사업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데요. 박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 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겠습니다. 자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남편 김태준 씨도 함께 자수하십니까? 네. 남편도 함께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김태준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 이제 뭐 하지? 검찰에 가야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을 나섰다. 밖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서연 씨, 김태준 씨, 동행하시죠. 민준의 작은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수진이 들어왔다. 민준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수진아. 민준아. 아니, 민준 씨. 수진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왔어? 아니, 왜 왔습니까? 민준이 말을 고쳤다. 나 사과하러 왔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엄마가 민준 씨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그리고 나도 너무 쉽게 헤어지자고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근데 부모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민준 씨를 지키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안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수진 씨.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반성했어. 반성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수진 씨는 위기 때 절 버렸어요. 그게 수진 씨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민준아, 이제 가세요. 그리고 민준이 서랍에서 각서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작성해주세요. 수진이 각서를 받아들었다. 본인 김수진은 강민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며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걸 쓰라고? 네.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만약 이걸 안 쓰면 저희 아버지께서 수진 씨 부모님께 제출할 증거를 더 추가하실 겁니다. 수진이 펜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됐어요? 네. 이제 가세요. 수진이 각서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아. 아니, 민준 씨. 행복하세요. 수진 씨도요. 수진이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문이 닫혔다. 민준이 각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맞는 건가? 성원그룹 회장실. 철민이 최동욱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서연 부부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예상 형량은 탈세, 횡령, 배임. 합치면 5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년.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적당하군. 그리고 김수진은 대한전자에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어디로 갔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아마 지방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민준이는? 도련님께서는 각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거야. 첫사랑을 보내는 건 쉽지 않으니까. 철민이 의자를 돌려 최동욱을 봤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겨낼 거야. 우리 아들이니까. 회장님. 응. 이제 복수는 끝나신 겁니까? 철민이 잠시 생각했다. 끝났지. 박서연 부부는 감옥에 갔고 김수진은 민준이 곁을 떠났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럼 이제 도련님께 회사 일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래. 민준이를 정식으로 성원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할 거야. 최동욱이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3개월 후. 성원그룹 이사회실. 민준이 정장을 입고 이사들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부회장 강민준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부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한 이사가 물었다. 저는 성원그룹의 IT 사업 부문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민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현재 IT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도 이 흐름에 맞춰.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3개월 전에 그와는 달랐다.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이 단호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철민이 민준을 불렀다. 잘했다, 민준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성원그룹을 이끌어가야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철민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자랑스럽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 있었다. 서울구치소. 박서연이 감옥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 침대에 김태준이 있었다. 부부는 같은 감방을 쓰고 있었다. 여보. 박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고. 김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편지 왔잖아. 지방에서 작은 카페 차렸다고. 그래. 우리 딸이 고생하겠어.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딸에게 너무 미안해. 제주도 작은 카페. 김수진이 에이프런을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커피를 받아갔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수진이 중얼거렸다. 휴대폰에는 민준의 사진이 아직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수진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미안해, 민준아. 그리고 행복해. 수진이 배경화면을 바꿨다. 제주도 바다 사진으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철민과 민준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범한 한식당이었다. 아버지, 여기는 왜 오셨어요? 예전에 내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야. 철민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다. 엄마, 너도 알잖아. 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민준이를 강하게 키우라고. 철민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는 알았던 거야. 내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아버지. 그래서 나는 엄마의 부탁을 지키려고 했어.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철민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방법이 너무 가혹했을까?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덕분에 저는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 역경을 이겨내는 법. 민준아.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도 알았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배달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항상 제 옆에 계셨잖아요. 철민이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민준아. 이해해줘서. 아버지, 이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성원그룹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성원그룹 창립 기념식. 민준이 단상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성원그룹 부회장 강민준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오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내용이 떴다. 배달 노동자 복지 향상 프로젝트. 성원그룹은 대한민국의 모든 배달 노동자분들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다. 배달 노동자 휴게소 건립, 의료 지원, 자녀 장학금. 우리는 배달 노동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뒤에서 지켜보던 철민이 미소 지었다. 잘한다, 우리 아들. 최동욱이 옆에서 말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훌륭하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아. 은퇴하시려고요? 아니. 민준이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와줘야지. 철민이 단상의 민준을 바라봤다. 자랑스러운 아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아들. 민준아,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회장이 될 거야. 2029년 가을. 성원그룹은 이제 한국 3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강민준 회장 당시 32세의 리더십 아래 IT,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성원그룹 회장실. 민준이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부회장이 아닌 회장이었다. 2년 전 강철민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민준이 정식 회장이 되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비서 한수미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배달 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 저녁 7시 자선 만찬. 배달 노동자 지원센터.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네. 5년 전 시작하신 프로젝트의 100호점입니다. 벌써 100호점이나. 민준이 미소 지었다. 개소식에는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배달 노동자 지원센터. 오후 2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달 노동자 지원센터. 3층 건물로 1층은 휴게실, 2층은 의료실, 3층은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준이 도착하자 배달 라이더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돌아갑니다. 한 배달 라이더가 다가왔다. 회장님, 저는 5년 전 회장님 아버지께서 배달 일하실 때 같이 일했던 김철수입니다. 아, 김철수님. 민준이 반갑게 악수했다.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아닙니다. 강철민 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철수가 웃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재벌 회장님이실 줄은. 아버지께서 진짜 배달 일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민준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한 휴게실, 최신 의료 장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상담실까지.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한 라이더가 감사 인사를 했다.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주택. 강철민 61세의 정원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다. 명예회장이 된 후 그는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제 그의 일상은 정원 가꾸기, 독서,
그리고 가끔 민준에게 조언하는 것이었다. 여보, 점심 드세요. 가정부가 식사를 차려왔다. 고맙습니다. 철민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성원그룹 강민준 회장, 배달 노동자 지원센터 100호점 개소. 철민이 화면 속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하고 있구나, 민준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시죠? 가정부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택배입니다. 택배요?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 철민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헬멧을 벗는 배달 라이더. 배달 왔습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다. 그 얼굴을 알아봤다. 김태준이었다. 김태준 씨? 철민이 놀라 물었다. 네, 회장님. 저 김태준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5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어떻게? 3년형을 받고 2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 후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이 배달 가방을 가리켰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철민이 문을 열어줬다.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박서연 씨는? 철민이 물었다. 아내도 2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김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5년 전 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철민이 말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매일 배달 일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5년 전 제가 회장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배달 일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 일인지.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철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회장님. 김태준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철민이 김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배달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속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태준이 오열했다. 같은 날 저녁. 강북의 한 작은 식당. 박서연 58세의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한때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그녀. 이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남의 식당에서 일했다. 박서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식당 사장이 말했다. 네, 사장님. 박서연이 앞치마를 벗었다. 손은 세제로 거칠어져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김태준이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고생했어. 김태준이 헬멧 하나를 건넸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강남에 배달 갔다가 강철민 회장님 댁에 다녀왔어. 뭐? 박서연이 놀랐다. 우연히 그쪽으로 배달이 들어가서 회장님 뵙고 왔어.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용서해 주셨어.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 박서연도 눈물을 닦았다. 우리 정말 큰 잘못을 했어. 그래. 하지만 이제라도 바르게 살자. 우리 딸한테도 떳떳한 부모가 되자. 응. 두 사람이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김수진의 카페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제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가 되었다. 5년 전 작은 카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매출 정산 끝났습니다. 직원이 보고했다. 고생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엄마야. 엄마.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내. 요즘 식당 일하면서 건강해졌어. 엄마 다음 달에 제주도 놀러와. 내가 숙소 예약해줄게. 그래. 아빠랑 같이 갈게.
전화를 끊은 수진이 바다를 바라봤다. 5년 전 민준과 헤어진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 씨. 수진이 중얼거렸다.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날 밤.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자선 만찬이 열렸다. 재벌, 정치인, 연예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준이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다. 강민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다. 박수가 터졌다. 민준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안내 직원이 VIP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몇 재벌 회장들이 앉아 있었다. 강 회장, 요즘 사업이 잘 되시죠? 한 회장이 물었다. 덕분입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만찬이 시작되고 경매가 진행됐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유명 화가의 작품입니다. 시작가 5천만 원, 6천, 7천. 경매가 열띠게 진행됐다. 그때 민준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VIP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녀가 민준을 보고 미소 지었다. 민준도 미소로 답했다. 만찬이 끝나고 민준이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멋진 야경이네요.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돌아봤다. 아까 그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서진그룹 상무로 있습니다. 아, 서진그룹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그룹은 제약회사였다. 성원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었다.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안이 물었다. 32살입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지안이 웃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요? 네. 근처에 제가 아는 좋은 카페가 있어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민준과 지안이 마주 앉았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도요. 주문을 마치고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되셨어요? 지안이 궁금해했다. 아버지께서 일찍 물러나셨어요. 제게 기회를 주신 거죠. 부담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부담됐죠.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서지안 상무님은요?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일하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회사를 이어받게 됐죠. 지안이 씁쓸하게 웃었다. 의사가 꿈이셨군요. 네. 아직도 가끔 후회해요. 하지만 제약회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멋진 생각이시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요. 지안이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운전해 왔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안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이 명함을 교환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 어제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 서진그룹 서지안 상무님이요. 철민이 눈을 반짝였다. 오호, 관심 있니?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대화가 편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거야. 철민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민준아,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라. 내 아버지.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솔직해져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2030년 가을. 성원그룹과 서진그룹이 합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장. 민준과 지안이 나란히 단상에 섰다. 성원그룹과 서진그룹은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민준이 발표했다.
특히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안이 이어 말했다. 기자들이 질문했다. 두 분의 관계가 궁금한데요. 사업 파트너이신가요? 아니면? 민준과 지안이 서로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네, 사업 파트너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안이 왼손을 들어 보였다. 약혼 반지가 반짝였다. 인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박서영과 김태준이 작은 식당에서 뉴스를 봤다. 성원그룹 강민준 회장, 서진그룹 서지한 상무와 약혼. 여보, 저기 민준 씨 아니야? 박서연이 화면을 가리켰다. 그러네. 결혼한대.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 만났네. 다행이다. 박서연이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딸 수진이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여보, 이제 그만 생각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알아. 박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민준 씨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수진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민준과 지안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네. 수진이 중얼거렸다. 가슴 한켠이 아렸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민준 씨,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수진이 화면 속 민준에게 속삭였다. 직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새로운 메뉴 시식 부탁드립니다. 그래, 가자. 수진이 일어났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길이 있었다. 2031년 봄. 성원그룹 본사에서 가까운 그랜드 호텔. 민준과 지안의 결혼식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재벌, 정치인, 연예인들. 하지만 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하객은 따로 있었다. 배달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 회장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철수를 비롯한 배달 라이더들이 화환을 들고 왔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인사했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실 겁니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민준이 버진로드를 걸었다. 아버지 강철민과 함께. 민준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 철민이 속삭였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단상에 도착했다. 신부 지안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름답습니다. 당신도요. 지안이 미소 지었다. 주례가 말했다. 신랑 신부께서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피로 연장. 민준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렸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낡은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회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시죠? 민준이 기억을 더듬었다. 저는 5년 전 세진건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 당시 회장님 아버님께서 세진건설을 무너뜨리실 때 저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그 비리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원그룹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노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민준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 응, 민준아. 철민이 책을 읽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뭐가? 5년 전 그 일.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죠. 민준이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서는 법. 철민이 책을 덮었다. 민준아,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저 내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 아버지. 이제 내 아내를 잘 돌봐라. 그리고 행복해라. 꼭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다.